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페인에서 지금 그 코로나 폐렴의 감염자와 그 사망자가 전 세계에서 지금 1, 2등을 다투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제가 스페인에 이민 와서 37년간 이렇게 스페인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일하고 살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보고 느낀 점들을 잠깐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세계에서 최고로 공공의료 체제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미국에서도 얘기하고 스페인에서도 뭐 당연히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 유럽에서 관광객들, 요즘은 동부 유럽에서 환자들이 스페인 관광을 온다 그래요. 그 스페인 관광을 와가지고 자기가 아픈 것을 진찰을 받고 치료도 받고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관광도 물론 하고 스페인에 관광을 온다. 여름에 많이 온다. 1년 내내 그런 아픈 사람들이 스페인의 관광차 이렇게 들린다. 그거 왜냐 하면은 스페인에서는 그 관광객까지도 하여튼 스페인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대한 일반 진료, 필요한 진료는 무료로 제공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세계에서 최고의 공공의료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코로나 폐렴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물론 이런 내용은 우리가 뉴스란다든가 또 각종 그 언론 매체에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조금 여기서 제가 느끼는 거하고는 조금 내용이 좀 다른, 말하자면은 그 통계학적인 그런 그 개념에 의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뭐 몇 사람이 죽었다, 몇 사람의 환자가 더 발생했다, 몇 사람이 치료됐다, 뭐 어쩌고 저쩌고 며칠이 경과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산수적인 그런 거 가지고도 우리가 물론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러면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두선 텔레비 저희 그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그렇게 환자가 많이 발생하느냐. 그것은 국가의 관광사업, 대표적인 그 국가의 관광사업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사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스페인에서는 그 관광사업이 아주 최고의 국가사업이죠. 뭐 사람들이 와서 햇빛 쬐고 북부 유럽 사람들이 이제 특히 그렇죠. 햇빛 쬐러 온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먹고 여기는 이제 서식요법이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지중해 그 식사요법, 식사 그 뭡니까 그런 요리 그런 것을 뭐 좋다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그 고적지 각 동네 이런 걸 보러 풍물을 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그런 그 관광 사업이 1년 내내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전국에 골고루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음식점이니 호텔업이니 뭐 호텔 짓는 사람, 건축업이니 뭐 음식점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 음식점 하면은 또 식당에 뭐 바닥에서 밥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탁이니 뭐 의자 만드는 사람, 유리창 카텐 만드는 사람, 뭐 그거 음식 배달하는 사람, 먹을 거 만드는 사람, 뭐 다
다 그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그 국가의 대표적인 사업이 있다는 거는 상당히 그 경쟁력 있는 그런 거다. 제가 이제 이렇게 느끼는데, 그런 관광 사업에 힘을 들이고 있는 스페인에서 여기는 뭐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으니까,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는데 한국과 뭐 비슷한 그때에 발생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 환자가. 그러니까 여기들 들어오지 말아라. 이거 감염되면은 아주 노인네들은 뭐 그냥 치료도 안 하고 죽고, 뭐 치료 방법도 없고 백신도 없고, 그냥 뭐 그러니까 잘 알아서들 생각해라. 그러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딴 데 가죠. 그러겠어요? 그 말 안 하죠. 그러니까 뭐 그거 대단한 거 아니고, 중국에서 그게 발생했는데 중국은 스페인에서 굉장히 멀다. 땅끝이다. 유럽에서 중국 가려면 한참 걸린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올라면 얼마나 많이 그 시간 걸리겠냐, 이런 식이에요. 멀다 이거죠. 해서 그런 관광객한테 소름 끼치는 그런 이미지나 그런 소식, 그런 거는 자제를 했다. 안 알렸죠. 그러나 그 보호사부 관계자들이란다든가 그 정치하는 분들, 상부에 있는 분들은 이제 다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국민들한테 뭐 자기 알고 있는 거 뭐 다 얘기해 줍니까? 안 하죠. 그래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관광 사업의 이미지가 깎이겠다. 그건 뭐 독감 정도, 감기 정도 하는 거니까 한 일주일 정도 몸살 하면은 다 낫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스페인 사람들이 이제 잘 먹고 햇빛도 쬐고 잘 놀고 그러니까 그건 뭐 별거 아닐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 코로나 비루스가 이제 3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서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슬슬 합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처음 발생했을 때 그것을 많이 홍보를 안 하고 그때의 경각심을 일으켜서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 요즘에 와서 조금씩 해요. 시간 지나니까 이제 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스페인 사람들이 그 공공의료 체제에 대한 과신이다. 과신. 지나치게 의존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믿어요. 왜 지나치게 믿느냐? 뭐 아프면 병원 가면 되잖아. 병원에서 다 알아서 해줄 거고. 배고픈 사람 뭐라고 하겠어요? 나 배고프면, 응? 음식점에 가면은 뭐 먹을 거 다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음식점 가면은, 배고플 때 가면은 먹는다. 돈만 있으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점에 가니까 밥을 안 줘요. 왜 안 주냐?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 예약 안 했다. 그럼 밥 못 먹죠. 돈이 많이 있으면 뭡니까? 밥 못 먹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병원만 가면 된다. 손가락을 뭐 연필 깎다가 손가락을 조금 다쳤다.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병원 가면 됩니다. 병원에서 뭐 처치해 주죠. 소독을 하든지 껌해 주든지. 예. 뭐 치료를 다 하고, 환자는 뭐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물론 돈 낼 생각은 안 하죠. 의사도 돈 받을 생각은 안 합니다. 예. 그렇게 병원에만 가면 하여튼 병원에서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건 뭐 일반인들 신경 쓸 필요 없다. 나라에서도 나라에서 그거 다 치료할 거니까 그렇게 뭐 국민들 놀라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또 스페인에서도 요즘 최근에 정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사회당이 또 들어섰습니다. 들어서서 뭐 정부 바뀌자 말자 무슨 뭐 그런 불경스러운 소식을 전 국민한테 해야 되냐. 그 별거 아닐 것이다. 아픈 사람 병원에 올 거고 병원에 오면은 병원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 이제 병이 번져가지고 병원에 자꾸들 갔단 말입니다. 자꾸들 오니까 이제 응급실에 이제 환자들이 오죠. 여기는 뭐 조금 저기 하면 다 응급실로 갑니다. 응급실. 응급실에서 이제 각 과로 이제 조치를 해주죠. 그 병원에도 우르르 가니까 아니 뭐 병원이 뭐 응급실이 무슨 뭐 응급실이 얼마나 크겠어요. 커봤자 응급실이라는 게 뭐 사고 나면 오고 뭐 그런 건데 그걸 뭐 무지막지하게 크게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아이 뭐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까 음식점에 아무리 배고프고 돈 있어도 못 먹을 수가 있다 그랬죠. 예, 그거는 음식점이 뭐 밥 팔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시설이 없다 이거예요. 손님 땅바닥에 앉아서 밥 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먹고 밥값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죠. 그것도 미안하고 상식에 벗어나고 뭐 안 되죠.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아이 뭐 침대가 없다. 환자 침대가 없고 환자 입원실이 지금 없으니까 못 받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온 사람들 다 들어갔죠. 그 나중에 계속 오거든요. 계속 오니까 그러면 누구 먼저 들어가느냐? 그 노인네들은 뭐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병원도 얼마큼 왔으니까 그냥 뭐 이제 좀 양보해라. 젊은 사람들 여기서 노동해서 나라에 세금도 내고 국가 건설에 또 새롭게 이바지할 사람들 치료부터 해보자. 또 그런 개념이래요. 그래서 나이 들은 사람들을 치료를 못하고 젊은이들을 뭐 위주로 했다든가 전부 그거 알고 싶지도 않은데 하여튼 그런 그 비인간적인 그런 상황을 여기서 얘기하는 걸 제가 듣고 참 제가 절망했습니다. 그 뭐 병원이라는 걸 믿고 그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다 됐는데 그 시설이 없으면은 여기 축구장 많잖아요. 축구장 안에 들어가면 또 실내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운동장도 물론 좋죠. 넓고. 그런 데다가 요즘 날도 북한데 아마 텐트를 치든지 무슨 뭐 조치를 해가지고 사람들 치료해야 되지 않느냐. 복도건 화장실이건 환자를 치료하는 게 중요하지. 뭐 환자 침대가 중요하고 입원실이 뭐 칠이 잘 돼 있네, 못 돼 있네, 뭐 그런 게 냉난방이 중요하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저를 아주 야만인으로 생각합니다. 아이 사람이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나? 개돼지도 아닌데. 응? 그래도 제대로 치료받아야지. 시트 깔은 침대에 누워서 뭐 혈압을 제대로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아니면 뭐 지가 아쉽다 그래가지고 뭐 화장실에서 뭐 복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현대의학의 과신 그리고 공공의료 체제에 대한 그 지나친 기대, 믿음 이런 것이 밀려드니까 사람들이 밀려드니까 뭐 속수무책이었다. 손을 못 쓴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여기 호텔이 그렇게 많고 호텔에 뭐 관광객도 요즘은 안 온다는데 여행 금지 시키고 외출 금지 다 시켰다면은 그 빈 호텔을 뭐 합니까? 거기 가면 침대도 있고 방도 깨끗하잖아요, 다. 그런 데다가 환자들 놓고 의사가 가서 치료하고 해야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안 되면은 공원에 가서 여기 또 공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제일 또 깨끗한 데 중에 하나가 또 어디냐면 박물관이에요. 박물관 가면은 먼지 하나 없어요. 그런 데다가 환자 침낭 하나 쭉 깔고 말이죠. 바닥에 뭐 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지. 치료약이 또 없답니다. 뭐가 치료약인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래서 공공의료에 대해서 그런 그 과신, 지나친 믿음과 기대가 막상 이런 일이 생기니까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니까 대충 그저 70세 이상 노인네들은 뭐 그냥 대충 그저 인사도 못하고 가슴 아픈 거는 유가족들이 죽을 때 환자가 죽을 때 인사도 못했대요.
못 들어가게 하니까, 환자를 못 보게, 못 만나게 하니까, 또 여기에서 제가 와서 참 적응하기에 제가 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데, 인사하는 풍습이 있잖아요. 얼굴에다가 뽀뽀를 하는 거예요. 얼굴에다 뽀뽀를 하고 그냥 뭐 꽉 껴안고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뭐 그때 뭐 숨 안 쉬겠어요? 숨 쉬죠. 그러니까 뭐 이런 그 뭡니까 호흡기로 전염이 되는 이런 병들은 뭐 아주 얼마나 전염되기 좋겠어요. 뭐 그런 거. 그러면 지금 병에 걸려서 코로나에 걸려서 죽었다는데 죽은 사람이 뭐 죽는다고 할 때 이제 뭐 가서 뭐 참 아쉬운 그런 그 작별 인사를 한마디씩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얼굴을 껴안고 뽀뽀를 그냥 한 20번씩 이렇게 30번씩 해대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걸 안 된다 해가지고 방에도 들어가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라. 창문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병원에 있는 의사 간호원들이 대신 다 인사하니까 전해줄 거니까 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뭐 이렇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서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사람이 가족이 친지가 죽는 마당에 작별 인사도 못하고 말이죠. 그리고 장례식도 또 못하고 왜냐? 첫째는 장례비가 굉장히 비싸요. 이것이 이제 갑자기 장의사한테는 일감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의사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뭐 때구나. 뭐 물 들어올 때 넣어줘라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때 그냥 뭐 좀 수익도 좀 챙겨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장례비가 보통 한 5,000유로 5,000유로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만 원 됩니까? 600만, 6, 700만 원. 뭐 그 정도 장례비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다 가정 형편 좋지 않죠. 그러나 그러한 그 돈이 어떤 그 예비가 안 돼 있는 그런 가정에서는 그 돈 마련하기가 또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장례도 못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뭐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분들 싹 이제 모아다가 합동 장례다 뭐 이렇게 해서 화장하고 화장도 뭐 그때 그날 못하니까 기다린대요. 순번을 기다린대요. 하여튼 그래서 사람의 그 돌아가실 때 그 우리가 마음 정리를 한다든가 뭐 병원에 들어가서 뭐 치료를 받는다? 자리가 없어서 안 된다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이 전부 합쳐져 가지고 지금 며칠입니까? 4월 19일 일요일인데 4월 19일 현재 스페인에서 19만 4,416명의 감염자가 발생했고요. 4월 19일까지 사망자는 2만 639명, 2만 명이 넘었네요. 일주일 전에는 뭐 17,000명인가 그랬었는데 완치된 환자는 7만 4,662명, 4월 19일 현재.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스페인에 환자가 많다 그런 겁니다. 세 번째 이유, 제가 여기다 이렇게 몇 가지를 적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죠. 세 번째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이유는 천주교 국가의 낙천적인 국민성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래요. 여기는 이제 천주교 국가죠. 스페인은 천주교 국가예요. 각 동네마다 제일 뻔때나는 아주 쓸만한 그런 자리, 경관도 제일 좋은데 그런 데는 다 이제 성당이 있죠. 성당이 동네마다 하나씩 딱딱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큰 도시 같은 데는 이제 그 구역마다
따로 이제 그 성당들이 있죠. 그런데 하여튼 어디 가나 그 성당 건물이 아주 그 구경거리예요. 현대식이든 뭐 옛날식이든 간에. 그래서 여기는 천주교 국가다. 뭐 이렇게 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종교의 자유는 이제 됐죠. 그래서 종교는 자유지만은 뭐 종교라는 게 하루 이틀에 뭐 자유한다 해서 바뀌어집니까?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 천주교. 그것이 이제 국가의 그 국교다.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 낙천적인 국민성이다. 무슨 뜻이냐? 이건 천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살고 죽는 거는 천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병에 걸리고 안 걸리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 나는 그저 적당히 운동하고 적당히 햇빛 쬐고 적당히 놀고 적당히 아주 요거는 적당히 일하고 그렇게 살면 된다. 그렇게 즐겁게 내가 뭐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그렇게 살면 된다. 그러다가 이제 병이 걸리거나 뭐 죽거나 그런 거는 뭐 천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이제 알아서 이렇게 할 것이고 그건 내가 걱정할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은 물론 자기 건강이니까 관심 있죠. 그러나 경각심이 별로 없다. 자,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뭐 낙천적인 국민성이다 그러니까 뭐 다 좋으냐?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스페인 사람들하고 살면서 이렇게 지내보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그 격언 같은 속담 같은 격언 같은 그런 짤막짤막한 말들을 아주 참 많이 합니다. 물론 그 짤막한 말 속에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이제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많이 이렇게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그런 말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가 줄면은 밥 한 그릇이 더 생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이 먹던 거, 쓰던 거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돈도 쓰고 살았을 것이고 또 먹고 살았을 거죠, 물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차지로, 사는 사람들의 차지로 이렇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남이 죽는 거에 대해서 뭐 물론 인사도 하고 가서 이제 조의도 표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건 뭐 그렇게 뭐 나쁜 일만은 아니다. 그렇게 그것도 낙천적으로 해석을 한다? 저는 뭐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는 전 생각을 안 하는데 그 말을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남이 아파가지고 또 사망하는 거에 대해서 특히 뭐 사망하는 노인네가 사망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아쉬운 안타까운 그 애석한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천주교 국가에 그것을 좋게 말해서 낙천적인 뭐 그런 국민성이다. 해서 남의 불행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문제시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제 낙천적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기심이다. 남의 어떤 나쁜 불행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뭐라 그럴까 우월하다 그럴까 자기의 이익을 취한다 그럴까 그런 이기심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 정치인이 저한테 뭐 유명한 정치인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한 말 중에 제가 잊지 못하는 말이 뭐냐니까 개인적인 그 나쁜 이기심은 사회적으로 좋은 덕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아프다, 죽는다 이렇게 하면은
아프다 죽는다 하는 일 때문에 그 사람한테 아주 결정적인 나쁜 일인데 그걸로 인해서 여러 의사도 일하고 병원도 일하고 국가 의료 체제도 돈을 받고 앰뷸런스도 일하고 제약회사도 일하고 뭐 다 벌어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의 불행은 개인의 불행은 사회적인 덕이다, 덕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병이 난 사람이 이제 억울하죠. 어쨌든 그런 낙천적인 국민성과 이기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 아니면 현실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이 여기 아주 많이 퍼져 있다. 그것이 이번에 원인이 된다. 그래서 병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크나큰 그 무조건적인 배려와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제가 느끼죠. 네 번째로는 이게 제가 이제 많이 적어놨네요. 네 번째로는 백인의 지나친 우월감 때문이 아니겠느냐. 글쎄요. 뭐 어느 민족은 뭐 우월감 없습니까? 그러나 백인의 지나친 우월감이 뭐냐. 여기 사람들이 장관이 나와가지고 뉴스에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저 중국 사람들의 얘기다. 그 말 뜻은 여기서는 무시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네 스페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저기 어디 사는 지구 끝에 사는 그 중국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일이고 유색인종에 대한 일이다. 동양 사람들의 그런 병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문제고 그 사람들의 불행이지. 뭐 여기는 뭐 유럽이고 여기는 뭐 백인들이 살고 그러는데 천주님 모시고 여기 이렇게 사는 나라에 뭐 그런 흉악한 그런 병이 오겠느냐. 그것도 보면은 백인에 대한 우월감이 있어요. 처음에 코로나 비루스가 이제 거론이 됐을 때 저는 이제 진료실에서 일을 그때도 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제 이제 아이들이 거기서 같이 일을 하죠. 가족 진료소를 저희가 차렸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니까 거기는 이제 마스크, 여기서는 마스카리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스크를 이제 저를 보고 저보고 쓰라고. 그래서 야, 그거 쓴다고 뭐가 되겠나? 저는 이제 답답하니까 그랬더니 그거 쓰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쓰고 다녔어요. 일하다가 쓰고 또 나오면은 뭐 쓴 채로 나오고 쓰고 또 들어가서 뭐 또 하나씩 바꿔서 쓰고 이제 그러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니까 제가 이제 또 일하러 시골에 갈 때는 또 마스크를 쓰고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저만 보면은 제가 뭐 어느 뭐로 보든지 간에 잘생긴 데는 없지만은 그래도 동양인이잖아요. 동양인 아주 원단이잖아요. 원단 동양인이지 않습니까? 스페인 사람들한테는. 그 스페인 사람들이 사실은 저를 구경할 때가 많아요. 제가 스페인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다니는 것보다는 스페인 사람들이 저를 보는 게 아주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스페인 사람들한테 관광을 시켜줘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인상들 쓰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스카리아를 이렇게 쓰고 다니니까 저거 병난 사람이라고, 코로나 병 걸린 사람인 것 같다고, 동양인이라고. 그러니까 뭐 딱 맞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가지고 저가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좀 이렇게 멀리 이렇게 쓰라 그러고, 뭐 주유소에 가도 이렇게 가면은 좀 이렇게 지가 안에서 멀리 이렇게 떨어지고 그래요. 멀리 떨어져서 얘기를 하고. 그
그거는 그런 흉악한 병은 이거는 동양인이나 유색인종, 황색인종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사람들, 흑인들 그 사람들의 병이지. 이거 뭐 유럽에 이거 뭐 백인들 사는데 여기는 공공의료체제가 완벽하게 이렇게 세계 최고의 최첨단의 그런 의료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안 오지. 뭐 그런 식이에요. 백인의 지나치는 우월감 때문에 사실은 우월감은 좋은데 우월감을 유지하고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안 했다. 뭐 그런 거죠. 해서 이 진료소를 해봐도 환자를 처음에 치료를 하니까 제가 이민 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스페인 사람들을 대하니까 동양인 의사나 남미에서 온 의사, 아프리카에서 온 의사는 뭐 저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미에서 온 의사, 동양인 의사, 이 사람들은 병원에서도 찬밥이에요. 대접 못 받고 사람들이 풀에 팍 죽어 있고 속으로는 아주 그냥 화를 부글부글 끓고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여기 확실히 그 인종차별이라고까지는 안 해도 그런 그 의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백인의 지나친 우월감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습게 본 거 아니냐. 왜냐? 이거는 동양 사람들의 병이다. 거기서 생긴 병이니까 이건 뭐 그 사람들의 병이니까 우리는 그거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병을 또 키운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다섯 번째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가 이제 이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의료 소모품, 의료 활동을 하는데 치료를 하는데 필요한 소모품의 생산 기반이 부족하다. 무슨 뜻이냐? 여기는 병원 건물을 아주 잘 짓습니다. 건축이 여기 이제 또 아주 유명하다 그래요. 집 짓는 거. 그런 거 빡 짓고, 그 다음에 요즘은 주차장들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차장들도 쫙 만들고, 그런 거 굉장히 잘합니다. 수술실도 뭐 아주 엄청나게, 제가 볼 때 아주 뻔때가 나게 그렇게 아주 돼 있어요. 그리고 뭐 복도니 뭐니 아주 널찍널찍하게 새로 지은 병원들 가보면은 이건 뭐 거창하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한 건 좋은데 막상 환자들이 이렇게 조금 밀려 보니까 들이닥쳐 보니까 뭡니까? 뭐 고무 장갑이 없다. 세척제, 소독약이 없다. 뭐 방역복이요? 그거 뭐 우아래 플라스틱으로 된 그 바지 뭐 우아기 있잖아요. 머리에 뒤집어 쓰는 거. 그런 게 없다. 특별히 마스크가 없다. 마스카리아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의사들, 간호원들이 전부 그 감염에 노출돼 있다. 또 많이 감염돼 있어서 진료하는데 나서질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뭐 약은 없고 백신도 없고 그런 건 이제 뭐 다 아는 얘기고. 그런데 그러면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치료를 하는 의료진은 어떠냐? 마스크가 없다. 방역복이 없다. 손 닦는 소독약이 없다. 뭐 소독약인지 뭔지 세척제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게 없다. 그런 게 없어가지고 환자들을 보고 또 다른 환자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은 다른 환자들한테는 감염을 시키고 지 자신은 감염이 돼 있고 감염이 돼서 온 환자는 치료 방법이 없고 이거 뭐 아주 그냥 제가 볼 때 개판이에요.
개판인데, 제가 이제 그 잡기 중에 제가 잡기를 좀 몇 가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낚시하는 잡기가 있다고 그랬죠. 요즘은 뭐 이거 뭐 코로나인지 뭔지 해가지고 뭐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낚시하러 가는 그 항구 배 타고 이제 그 항구에도 문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도 못 돌아다니는데요. 바다에는 뭐 비루스 이런 거 없는데 바다에는 병균이 뭐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소금물 그냥 짭짤한 소금물밖에 없는데 거기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거기 가서 놀겠어요? 아니죠. 괜찮은데 하여튼 뭐 거기 사람이 가니까 안 된다. 사람은 가지 말아라. 그 물고기하고 그 뭡니까 갈매기 그런 것들 이거 살판 났죠. 제가 어저께입니까 시골에 좀 갔다 왔는데 고속도로를 좀 이제 맨날 다니죠. 고속도로로. 그런데 어제는 제가 머리를 딱 써가지고 한 짓이 뭐냐니까 유료 고속도로를 한번 가봤습니다. 유료 고속도로에서 차가 없다고 그랬죠. 네. 차 없습니다. 앞뒤로 그냥 뭐 2, 3km 정도씩 차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아주 차 타고 다니기 좋은데 유료 고속도로로 한번 가봤습니다. 왜냐면은 그 고속도로에 있는 경찰 뭐 그런 사람들 아이고 그 보기 싫어가지고 유료 고속도로에도 나와 있겠나?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가봤는데 유료 고속도로에는 그런 사람들 하나도 없더라고요. 경찰 뭐 하나도 없어요. 차는 물론 없죠. 차가 뭐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많으냐니까 새, 그 다음에 이제 그 들토끼, 토끼들이 고속도로에 쫙 한 뭐 열댓 마리씩 있어가지고 거기서 놀고 있어요. 거기서 뭘 먹는지, 지들끼리 노는지 뛰어다니고 말이죠. 막 건너다니고. 거기가 지금 야생동물들 놀이터가 됐습니다. 유료 고속도로는 차들이 안 다니니까요. 그래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마스크 방역법 얘기했는데 조그만 물건들이 없어가지고 뭡니까? 큰 일을 지금 못 하잖아요. 사람을 갖다가 생명을 구하는 치료를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사실. 그런데 마스크가 없어서, 방역복이 없어서, 뭐 쓰레기 봉지로 쓰는 그 검정 거 있잖아요. 검정 거 비닐로 그거를 갖다가 뭐 잘라서 만들어 입고 말이죠. 구멍을 내서 손을 빼서 입고 다니고 말이죠. 뭐 그러고들 지금 의사들이 일을 한다. 지금은 뭐 나아졌겠죠.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이제 기본 의료 그 소모품, 그 작은 거, 그 한 번씩 쓰고 버리는 거, 장갑 이런 거, 마스크 뭐 이런 거, 두건 머리에다가 쓰는 뭐 그런 거가 없어서 병을 망치고 치료를 망친다. 의료진을 아주 병들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제가 가진 잡기 중에 낚시 잡기가 있는데 낚시꾼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 큰 고기가 작은 고기를 먹는다. 이런 얘기를 맨날 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작은 고기를 잡아가면서 큰 고기를 잡는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작은 고기들이 많이 살죠. 그 이제 물이 낮은 데서 많이 사니까 그런 거를 살살살 잡아가지고 이제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큰 고기는 깊은 물에 있다. 뭐 그런 거죠. 그 안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걸 낚싯밥으로 쓰면서 점점 큰 고기를 잡는데 뭐 큰 고기를 잡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중요하다 하지만 큰 고기를 어떻게 잡습니까? 작은 고기를 잡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의료 활동에 필요한 이런 작은 것은
어떻습니까? 작은 것은 큰 것을 치료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죠? 제가 낚시꾼으로 볼 때 제일 필요한 건 뭡니까? 낚시 바늘. 낚시 바늘이 한 개는 꼭 필요합니다. 예. 낚시 바늘은 작죠, 사실. 그 뭐 배다, 뭐 낚시 장비다, 낚싯대다 얼마나 큽니까? 그렇지만 낚시 바늘이 없으면 어때요? 뭐 낚시 뭐 고기만 잡죠. 그러니까 낚시 바늘이 조그맣고 그거는 뭐 아무리 비싸봐야 1에우로도 안 돼요. 1에우로 정도 1,000원 내면은 그저 뭐 낚시 바늘 한 봉지 줍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낚시를 오면서 그걸 안 갖고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있던 것도 쓰고 녹슬은 거 쓰고 녹슬은 걸로 낚시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큰 고기가 물리면은 낚싯바늘이 뚝 부러지죠. 휘어지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큰 고기를 못 잡죠. 네. 그러면은 그거야 시간 쓰고 경비 쓰고 배에다가 기름 떼고 그거 엄청나게 해서 했는데 결국은 뭡니까? 큰 고기를 놓쳤죠. 잡지를 못했어요. 그럼 뭐냐? 낚싯바늘 아주 조그만 거 1에우로도 안 되는 거 1,000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하나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 이런 겁니다. 제가 시골에 가서 뭡니까? 일을 좀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제가 절실히 느끼는 요즘은 이렇게 못이 떨어져 있어요. 바닥에 작은 못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될 수 있으면 주워 가지고 이제 잘 정리해서 보관을 합니다. 왜냐? 큰 일도 이런 작은 못 하나가 없어서 못하고 하루를 넘기고 이틀을 넘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작은 못이라는 게 녹슬어 가지고 그렇게 떨어져 있지만 그것이 필요할 때는 결정적인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소용이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느끼고 요즘은 이제 그런 조그만 돌멩이라도 있으면은 따로 잘 이렇게 모아서 가지런하게 이렇게 까빠서라 그러는데 고무 다라이에다가 딱 담아가지고 탁탁 싸놔요. 조그만 돌멩이라도. 왜냐면 조그만 돌멩이가 모자라가지고 일을 하다가 깨름직하게 못 끝나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요. 무슨 말이냐. 작은 것을 우습게 봤다. 뭐 마스크, 뭐 마스카라, 뭐 그런 거. 여기 병원에 가면 복도에 그냥 한 박스씩 있습니다. 한 박스씩 그냥 복도 입구에 딱딱 있어요. 장갑 뭐 다 있어요. 머리 뒤집어 쓰는 거, 신발 뒤집어 쓰는 거, 뭐 가운 그런 거 전부 다 있어요. 일회용.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없다. 동이 났다. 동이 나다 보니까 그 병원 자체도 의미가 없어졌다. 현대의학 자체, 공공의료 체제 자체가 아주 힘을 못 쓴다.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본 그 소모품이 뭐 요즘 말 들으니까 다 중국에서 그걸 한다 그래요. 인건비가 싸고 한 데서 싸게 만들어서 사다가 스페인에다가 유럽의 시세는 비싸게 납품해서 뭐 그걸로 또 돈 버는 사람들 있겠죠. 그래서 공급해서 뭐 그나마 뭐 됐으면 또 좋은데 지금과 같이 이런 그 대란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갑자기 몰리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전부 다 마비된 상태고 뭐든지 간에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 우습게 보던 거, 그저 아무도 관심 없이 그저 아무나 쓰고 아무나 버려도 누구 하나가 관심 갖지 않은 그러한 것이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가 아주 중대하게 이렇게 발생하는데 일조를 했다. 그런 작은 것을 우습게 보는 그것이 아주 상당히 문제다. 지금은 그 비닐로 장갑 있잖아요. 주유소 같은 데 가면 이제 많이 싸놨습니다. 박스에다가 그냥 딱. 그러면은 그런 것도 이제 제가 한두 개씩 가지고
딱 이제 자동차에다가 갖다 놔요. 필요하면 하나씩 쓰려고. 네, 그렇죠. 그것도 없을 때는 그게 커다란 문제를 유발시킬 수가 있다.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모든 예방과 치료법에 무관심했다. 이제 그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자기의 그 생기가 있고 원기가 있고 병에 대한 저항력이 있고 면역력, 뭐 면역력까지는 안 되더라도 병을 회복할 수 있는, 병을 견뎌낼 수 있는 지구력, 체력, 이런 것이 충분한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뭡니까? 견뎌내서 그냥 이길 수가 있다, 나설 수가 있다. 감염돼서 조금 뭐 기침하고 열 좀 나고 몸이 좀 으시시하고 몸이 좀 쑤시는 것 같이 하다가 그냥 뭐 며칠 쉬면은 원기 회복하고 멀쩡해질 수가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그 저항력, 면역력, 인체 원기, 생기 뭐 이런 것을 평소에 좀 충분히 배양을 했으면은 좋지 않느냐. 왜 노인네들이 많이 감염되고 죽느냐. 노인네들이 뭐 요양원에 그냥 자기 방에만 베껴서 그 사람들이 뭐 나와서 축구를 했겠어요. 마라톤을 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 저 남극에 여행을 갔겠습니까? 돌아다니지도 않고 돌아다닐 기운도 없는 그런 사람들, 방에만 꼭꼭 있는 사람들이 다 병 걸려가지고 다 죽어 나갔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그 사람들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우편 배달부한테 배달돼가지고 그 사람 방에 딱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게 아니죠. 이 바이러스가 이제 공기감염으로 되고, 또 이제 웬만한 그런 접촉이나 이런 거 다 되고 이런데 그 사람이 약하니까 병을 못 이겨서 그렇게 더 사망한 거 아니냐. 희생자가 더 많이 난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은 이 몸의 저항력과 지구력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를 더 증강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었느냐. 이제 그런 방법에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에 올렸는데, 뭡니까? 뜸 치료. 뜸을 이렇게 이제 팔꿈치하고 무릎 이렇게 밑에다 뜨고, 배에다 뜨고, 등에다가 좀 뜨시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뜨시면은 한 보름 정도 매번 그 24절기, 절기가 바뀔 때마다,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또 몸의 기운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은 이것이 바로 예방이 되고 그것이 감염이 됐을 때는 치료할 수 있는 치유력으로 작용한다. 그거죠. 그러면은 뭐 보름 병원에 있을 거 일주일 있으면 치료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거죠. 그런데 보니까 지금 그 예방과 치료하는 데에 대해서는 뭐 미국의 대통령서부터 뭐 말이 많아요. 의사, 뭐 보사부 사람들, 관리들, 의견들이 다 달렸고 교수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예방법이라는 거는 뭐 없다지 않습니까? 장갑 끼고, 사람 만나면 도망가고, 이런 거 참 인류 역사에 참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사건이 지금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스페인에서는 뭐, 비타민C를 많이 먹어라.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비타민C는 뭐, 오렌지하고 레몬에 많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렌지가 많이 나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 뭐 세계적인 그 오렌지 산지는 어디냐? 그거는 발렌시아입니다. 발렌시아. 저 지중해 쪽에 있는 발렌시아. 그 다음에 레몬. 그 비타민C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레몬. 뭐 병원균을 죽이고 뭐 그런 데도 엄청 좋다는데 그걸 많이 먹어라. 그건 이제 어디에 많습니까? 세계적인 레몬 산지는 무르시아에 있습니다. 무르시아는 어디에 있느냐? 발렌시아에서 조금 이렇게 얼마입니까? 한 300, 400km 남쪽으로 지중해를 따라서 쭉 가면은 거기는 그냥 들판이네. 뭐 웬만한 데는 그냥 전부 다 레몬밭이요. 레몬밭. 한 번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글쎄요. 제 개인 얘기 같아서 좀 쑥스러운데 한 번은 그쪽으로 이제 제가 가족을 데리고 이민 와서 이제 여기저기 소개도 시켜줄 겸 저도 또 견문을 넓힐 겸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는데 그 무르시아에 가니까 뭐 레몬이 그냥 나무마다 쫙 들판에 끝도 없이 있어요. 근데 각 나무마다 레몬이 엄청나게 많이 열렸습니다. 그 노랗고 좀 녹색을 좀 띠면서도 그 노릇스름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싱싱해 보이죠. 그게 주먹만한 것들이 그냥 쫙 주렁주렁 열린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러냐? 나랑하를 많이 먹어라. 나랑하라는 오렌지를 많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레몬을 많이 먹어라. 레몬. 여기서는 리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많이 먹어라. 근데 그건 어디 있느냐면 무르시아에 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비루스 이 병에 대해서 쭉 이렇게 보도하는 걸 보면은 발렌시아 그리고 그 무르시아 지역에 이 코로나 발생자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관광지고 많은 여행자가 다니는 곳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이건데 어찌됐든 비타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뭐 오렌지 뭐 레몬 이걸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것이 최고를 많이 나는 전 세계에서 최고를 많이 나는 최고의 품질이 나는 그 동네에 코로나 감염자가 굉장히 많다. 하여튼 그러니까 그래도 먹어야죠. 그래도 그거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기력을 보충할 수 있는 몸의 체력 또 저항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존의 방법 그게 뭡니까? 전통 음식, 전통 의학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침 치료법을 뜸 치료법을 제가 지난 회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고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확실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해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치료법이 뭐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이 자연의학에서는 치료법, 예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병이 나기 전에는 예방법, 병이 나면은 치료법 그런 것이 이제 상당히 많죠. 그런 민간 어떤 그 치료 방법, 민간 어떤 의료 이런 거, 또 전통 어떤 그 의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질 않아요. 우습게 보는 거죠. 뭐 현대의학이 뭐 세계 최고의 현대의학이 이렇게 있는데 있어서 뭐 잘 되면 물론 좋지만 있는데 뭐 마스크가 없어서 못한다. 뭐 마스크가 뭐 의학입니까? 뭐 어느 의학책에 나오는 거예요? 마스크라는 병이. 방역복 이거 뭐 쓰레기 봉지 까만 쓰레기 봉지 그것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고 의료진들이 다 나가 자빠진다. 그거 뭐 무슨 현대의학이에요 그게. 세척제 뭐 이렇게 문에 손잡이 닦고 뭐 이런 거 난간을 닦고 뭐 바닥 청소하고 뭐 손 씻고 이게 무슨 뭐 그렇게 의학하고 무슨 그렇게 중대한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 현대의학이 작동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모든 예방법과 치료법, 민간요법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국민의 예방,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홍보를 해야죠. 의사가 할 일이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못한다 하더라도 뜸 치료가 오렌지 한 봉지 먹는 것보다는 못하겠습니까? 훨씬 낫죠. 훨씬 낫습니다. 이건 해보면은 금방 그 다음날 환자 자신이 자기 몸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민간요법의 그 치료법, 그런 것도 보조요법이라고 치더라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환자가 발생하지 말고,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 풍습에 만나면은 뽀뽀를 2번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얼굴에다 왼쪽 오른쪽. 그런데 왜 이태리가 그런 감염이 많이 되고 사망자 이렇게 많이 나고 이렇게 했느냐? 이태리가 왜 1등이냐?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태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뽀뽀를 3번 합니다. 3번. 스페인 사람은 2번 합니다. 2번. 네. 미국 사람은 몇 번 합니까? 1번 합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3번씩 이태리 사람들은 하기 때문에 그만큼 감염이 많이 된 거지. 또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 또 많이 북적대고, 코로나 걸려도 좋다, 여행하다가 죽더라도 그게 낫다 해서 찾아가고 놀고 그냥 하다 보니까 또 병 걸릴 수도 있죠. 하여튼 민간요법이라 하더라도 모든 예방 체력 관리 하는 그런 방법이란다든가 치료법, 그리고 요법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지 않았냐. 그건 전 국민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의료진들이 앞장서서 도움이 되고, 의사들도 자기들 몸 건강을 위해서 침 맞으러 많이 오고, 또 공부하러도 많이 오고, 또 작년입니까? 벌써 시간이 지났는데 침술 치료를 해가지고 스페인에서 최초로, 유럽에서 최초라고 알고 있는데, 침술 치료로 인해서 의학 박사 학위도 줬다 그랬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 프로그램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걸 찾아서 좀 보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박사 학위는 주면서 왜 그거를 홍보를 안 하느냐.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홍보를 안 하는 데는 의료 기업, 제약 업계에 어떤 이익이 있어서 그렇다 어쩌다 얘기가 많은데, 이익도 그 사람들 있을 만큼 있고 벌을 만큼 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이런 민간요법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요법이 이렇게 좋다 하면은 자기들도 체험해서 알고 박사학위까지 줬다 그러면은 이럴 때 홍보할 수 있잖아요. 그 나라의 텔레비니 라디오니 인터넷인지 뭐니 다 뭐에다 쓰는 거예요. 필요할 때 도움이 될 때 써야 되는데, 마스크가 없다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다들 정신 없어가지고 그런 거 민간요법이고 뭐고 정신이 없어요. 홍보할 정신이 없겠죠. 하여튼 한국에서 지금까지도 코로나가 존재를 하고, 또 이것이 앞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고, 스페인은 지금 아주 그냥 이 코로나가 성업 중입니다. 이거 코로나가 아주 잘 나가고 있어요. 코로나 성업 지역이에요. 이거 이태리 스페인 한국 관광 갖고도 서로 싸워요. 축구만 갖고 싸우는 게 아니고 관광 가지고도 많이 싸우고, 서로 그런 비슷한 역사와 산업 구조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경쟁하는 어떤 선의의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코로나도 역시 경쟁을 해서 누가 1등 하느냐 이런 경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경쟁 그만하고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하고 이제 이런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예방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국가의 그런 모든 방송, 언론 매체, 홍보 매체를 통해서 보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 시청자 여러분, 조선 텔레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뜸 치료법이라도 하시고 또 스페인, 발렌시아, 모르시아에서 나는 뭡니까 오렌지, 레몬 이런 거 매일 잡수시고 기분 좋게 햇빛도 좀 쬐시고 산보도 조금씩 하시고 유리치 않고 문도 열어서 공기도 좀 매일 이렇게 환기도 시키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